네,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수업 시간이에요. 오늘 함께 수업을 할 명은진 컴퓨터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2회차 수업인데요. 오늘 배울 것은 교과서 1단원인 바이러스와 그 다음 단원에 있는 내 손 안의 작은 세상이에요. 네, 바이러스 집중 탐구는 바이러스에 대한 건데 내 손 안의 작은 세상은 무엇일까요? 네, 스마트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울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배울 바이러스에 대한 학습 내용은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는 무엇이고, 증상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들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영상 하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첫 번째 단서, 핵 악성 코드. 그것은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What does that number means? These are the total number of attacks that we've just seen today. Oh, really? So these are like 37,763 attacks that we have just seen today. Is just like another disease in your body, right? I mean, if you wanna look at an analogy. So what happens is when a certain disease is introduced into your body, it just try to disrupt the system and destroy the normal process.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 바이러스, 악성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 바이러스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 바이러스란 무엇일까요? 네, 먼저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생물학적인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는요. 몸에 감기 걸렸을 때 어때요? 아프고 열나고 아까 영상에서도 서서히 질병에 감염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죠. 그렇게 결국은 아프게 되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컴퓨터에 보이는 되게 증상이 왼쪽과 같죠. 갑자기 나도 모르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든지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요. 사용자가 모르게 파일을 바꾸거나 지우면서 운영체제나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파괴해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파일을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이러스가 어떻게 컴퓨터에 침투되는 것일까요? 네, 바이러스는요,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데요. 먼저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이나 불법 복제한 이제 프로그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다양하게 침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증상이 일어날 땐 이런 것이 있어요. 컴퓨터 내부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쓰던 프로그램인데 작동이 갑자기 안 돼. 그리고요, 내가 분명히 잘 사용한 데이터 파일이었는데 갑자기 한 부분이 아예 없어진다든지 일부가 손상됐다든지 네, 사라진다든지 갑자기 데이터 파일이 손상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갑자기 컴퓨터의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느리진 않았는데 왜지? 이렇게 생각될 때는 바로 바이러스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시스템이 중단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러스도 어디에 감염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먼저 부트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 부트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에 자리 잡는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부트 섹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디스크 섹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안에 있는 이런 장치, 이렇게 생긴 장치인데요. 하나하나의 이 부분을 섹터라고 해요. 그 중에 부트 섹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트 섹터란 컴퓨터가 부팅될 때 디스크에서 제일 먼저 읽혀지는 레코드가 있는 섹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부트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브레인 바이러스, 몽키 바이러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부팅 시간이 길어지거나 디스크를 읽고 쓰는 속도가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상적인 부팅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가로채서 자기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니까 바로 바이러스 증상이 일어나는 거겠죠. 네, 두 번째로는요, 파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건요, 이제 실행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예요. 실행 파일, 여러분 com 혹은 exe.로 끝나는 파일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을 바로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파일이나 디스크 드라이버 이러한 것들을 감염시키게 돼요. 가장 일반적인 바이러스 유형이고 바이러스 유형 중에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 이 파일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트 섹터와 이 파일에 모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트 파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부트 섹터와 파일 부분에 각각 바이러스의 이제 해당 분류 방법이 적용되는 거죠. 대부분 크기가 크고 복잡하며 피해 정도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매크로라는 것을 사용하는 문서를 읽었을 때 감염되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엑셀이나 워드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엑셀과 워드에서 사용하는 문서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문서 파일뿐만 아니라 실행 파일과 디렉토리, 즉 여러분 파일을 담는 폴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파괴하는 경향이 있대요. 대표적인 예로는 멜리사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영상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number one way in which they get into the system, or in fact that we are observing nowadays, and it keeps changing by the way. 국내에선 입사 지원을 가장한 악성 코드 메일이 유행했다. 첨부된 이력서를 여는 순간 그 안에 숨어있던 악성 코드가 설치될 것이다. 네, 여러분 영상 또 잘 보셨죠? 영상을 볼수록 이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주위에 너무 깔려 있고, 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되게 느낄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메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이메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이메일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으니 이메일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느꼈을 때 출처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 메일이나 혹은 제목이나 내용에 살짝 보이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부분이 좀 이상하거나 혹은 제목이 좀 클릭해 보고 싶게끔 적혀 있지만 이상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온 메일 중에서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경우는 휴지통에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공 와이파이 많이 사용하시죠? 이해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집의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하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잠금 번호를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서 각종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으니 여러분 마치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접종, 즉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법으로는요, 외부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이러스에 걸리면 아까도 봤듯이 중요한 파일들을 못 쓰게 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 중요한 파일은 미리 백업해 둡니다. 그리고요, 정기적으로는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요, 중요한 파일은요, 읽기 전용 속성을 표시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 폴더에 들어왔어요. 네, 여기에 오른쪽을 클릭해서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특성이 보이시죠? 여기에 읽기 전용을 체크를 하면 바로 읽기 전용으로 설정이 됩니다. 다시 속성에서 읽기 전용 적용을 하면 또 다시 해제가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파일은요, 읽기 전용 속성을 표시해서 누군가가 마음대로 접근해서 이거를 파일을 변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바이러스라는 것이요, 하나의 백신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다가도 이게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사람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 발전을 하니 기생해서 살게 되겠죠. 그러니 또 우리는 그에 대한 예방, 즉 백신을 만들고 또 바이러스는 또 계속해서 거기서도 살 수 있는 그거를 터득해서 자생하는 능력을 또 기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백신 프로그램 설치해서 컴퓨터가 문제 없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로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랜섬웨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2분짜리 뉴스를 보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대학교 연구실 컴퓨터들이 일제히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파일을 열고 싶으면 기한 내에 돈을 입금하라는 메시지가 떴고 연구 자료가 담긴 중요 파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파일들이 암호화가 됐다면서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 암호화된 파일을 열려면 또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질의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합성어인 랜섬웨어 바이러스. PC에 침투해 문서 등을 멋대로 암호화해 잠궈버리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은 물론 대전 서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감염되는 등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커에게 돈을 건네지 않는 한 파일 복구가 어렵고 돈을 건네도 복구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속수무책입니다. 걸린 랜섬웨어는 지금 복원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걸리셨다고 하면은 다시 재포맷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예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 불확실한 링크에 접속을 피하는 등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로도 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이런 대응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중요한 파일들을 외장하되 백업을 시키거나 시스템 복원 지점을 생성시켜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 문서는 EXE 실행 파일로 바꾸거나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PC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기기에도 랜섬 바이러스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 내 손 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네, 스마트폰은 이제 2010년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핸드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휴대폰을 열었을 때요. 여기서 마음껏 인터넷을 하고 다양한 어떤 SNS를 하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진과 동영상 촬영, 음악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용량도 더 많아졌어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을 해도 예전에는 조금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몇 시간씩 이렇게 해도 용량이 문제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SD 카드가 있어요. 그 SD 카드를 삽입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용량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악 재생. 여러분, 음악 재생 앱 혹시 사용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내가 원하는 음악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 기능은요. 인터넷 검색, 길찾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길찾기는요. 여러분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홈페이지, 그냥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길을 찾을 때도 또 버스 검색까지도 가능하고요. 요즘은 교통수단마다 어플이 있죠. 지하철 어플, 그리고 버스 어플.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최단 거리까지도 가르쳐주고 또 어때요, 여러분? 최단 거리뿐만 아니라 가장 작게 환승하는 그 이동 거리 방법도 가르쳐줘요. 시간은 좀 걸려도 나는 환승을 적게 하겠어 하면 환승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정말 많이 발전했죠. 네, 그리고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보다 달라진 것은 화상 전화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화상 전화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와이파이만 켜져 있으면 데이터 요금도 나가지 않고 무료로 마음껏 화상으로도 채팅을 하고 또 전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SNS, 모바일 메신저 기능이 스마트폰의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SNS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SNS로는 뭐가 있죠?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죠? 네, 이런 SNS를 통해서 여러분은 친구들과도 너무 쉽게 소통하게 되었고 또 어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로는요.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도 문자를 대신해서 문자가 다 할 수 없는 기능을 또 대신 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거나 또 유출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최대한 중요한 정보는요, 노출하지 않고 여러분이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바이러스란 사용자 모르게 파일을 바꾸거나 지우면서 운영체계나 이제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파괴하여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파일을 말했죠. 네, 그 바이러스의 증상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배웠고요. 예방법을 익혀서 이 바이러스가 결국 컴퓨터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백신 프로그램을 수시로 실행해서 바이러스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요, 전화나 문자, 인터넷 검색, 길찾기, 음악 재생, 사진과 동영상 촬영, SNS,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수업도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따라오면 가장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친구들 그럼 다음 차시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시부터 드디어 앱 인벤터로 처음으로 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문장 읽어주기 단원인데요. 여러분 교과서로는 113페이지입니다. 네, 스마트폰이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내가 입력한 문장을 읽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밌게 살펴보면서 실제로 기능을 구현해서 앱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앱 인벤터로 세팅해봤던 거 잊지 않으셨죠? 그거 한 번 더 복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